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나무 주식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전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2%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굉장히 시장이 힘들다 여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 지금부터 저희 돈나무 주식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들부터 어떤 섹터와 어떤 공략주를 봐야 하는지 저희 돈나무 주식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돈나무 주식 최근 방송 공략주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매주 한 가지 종목씩 공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난주 ST팜 역시나 한 주 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하나투자증권과 K옥션 이 두 가지 종목은 비트코인 관련주로 공략 드렸던 종목입니다. 메가스터디 역시나 교육 테마주로 공략 드렸고 굉장히 단기간 안에 수익 실현한 종목이라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주 다양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여러분들께 수익 나는 종목들 꾸준하게 공략을 주고 계십니다. 자, 우선 지난주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팜입니다. 제약바이오주를 공략 주셨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저점 부근에서 여러분들께 생방송에서 공략을 드렸고요. 저점에서 공략 드린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한 주 만에 11%대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1등 회사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해당 기업이 다루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제약바이오주들 너무나도 저점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는 이 종목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지지난주 방송에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ST팜이라는 종목으로 11%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K옥션입니다. K옥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9.4%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월 6일에 생방송으로도 공략을 주셨고 노란톡 안에서도 히든 종목으로 제공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역시나 공략 포인트 NFT 수혜주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9.4%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기 이전에 공략을 주셨던 종목으로 9.4%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K옥션을 함께 살펴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 매수가와 비중, 종목명까지 모두 다 자세하게 제시해 주셨고 역시나 종목이 상승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도가 5,900원 이상의 전량 매도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서 현재 9.4%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최근 시장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수익률들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K옥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을 함께 하셨는데요. 실제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감사 인사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정말 수익 감사합니다. 전찬함 전문가님 덕분에 수익 보고 있습니다라고 인증 사진들 많이들 올려주고 계시죠. 여러분들 지금 파란불 켜고 있는 계좌가 많을 텐데 영웅 전찬함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빨간불 켜는 종목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역시나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를 두 번이나 두 차례 공략을 주셨는데요. 1차례 첫 번째 공략을 주신 이후에 48%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무려 이 한 종목만으로도 48%라는 상승률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금 주가가 조정이 왔을 때 저가 부분에서 2차 공략을 다시금 주시면서 12%대의 상승률 2차로 또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 공략 드렸던 종목을 다시 한번 재공략 드리면서 48% 그리고 최근에는 12%대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나투자증권이라는 종목으로도 12%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현재 6.7%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기간 안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저희 생방송 함께 공략을 하셨더라면 지금 4거래일, 5거래일 만에 6.7%라는 상승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함께 하신 분들께는 이 방송 공략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방송 공략주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들 함께 하시면
하시면서 단기간 안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교육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3가지 혜택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식 기초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하는 내용들, FOMC 회의가 언제 있고 어떤 것이 결정이 되는지 이러한 기초적인 자료들, 교육들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장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최근 시장 어떤 트렌드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이슈가 있을지까지 모두 다 짚어주고 계시고요. 증시 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남아있는 증시 일정들, 어떤 일정들이 있고 어떤 걸 주목해야 되는지까지 모두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투자 교육 자료도 생방송 중에만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생방송 공략주부터 이 투자 교육 자료까지 모두 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돈나무 주식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너무나도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들부터 공략주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오전 11시의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돈나무, 돈나무 씌워드리고 있는 수익농부 영웅 전찬남입니다. 최근 증시 자체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이란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거의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도 상승 나오는 종목이 있고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듯이 오늘 영웅 전찬남이 여러분들께 한 2주 전에 가지고 나왔었던 ST팜처럼요. 한 2자릿수 이상, 한마디로 10% 이상 상승 가능성이 큰 종목 오늘 이 자리 가지고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민해 주시고 이렇게 힘든 장에서 영웅 전참 종목으로 수익 보셔서 조금 위로를 받는 그런 시장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일 시장이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2%대 넘게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와중에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셨던 ST팜이라는 제약바이오주는 지금 11%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힘든 시장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시는 종목들은 그래도 탄탄하게 잘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 와중에 ST팜 공략 주셨던 종목 현재 11%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너무 힘들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종목들, 공략주들 받아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ST팜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한 10거래일 만에 지금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을 해도 좋을까요? 계속 홀딩하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 ST팜 같은 경우가 지난 10거래일 동안에 거의 10%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어느 때도 아니고 지난 10거래일 동안에 이렇게 상승폭을 보여줬다는 게 가장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 10거래일 동안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L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CPI라든지 이런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고 또 예상치보다 상회치로 나오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가 6월이 아니고 8월이나 9월이 될 수도 있다. 한마디로 기준금리 후퇴론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 나오면서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이런 게 계속 어떻게 보면 산적한 대외적인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한 주였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도 10% 가까이 상승 나왔다는 거는 ST팜이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이 오히려 더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반증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현재 ST팜 같은 경우를 2주 전에 방송을 보시고 좀 구매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다고 하면요. 저는 홀딩해가지고 목표가인 9만 원까지는 편안히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하세요. 6월 16일 이메탈 스타트 승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2주 전 돈나무 주식에서 공략 주셨던 ST팜이 지금 11%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전문가님께서 기술력적인 부분 언급해 주셨고 6월 달까지 또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제 시장 2% 넘게 하락을 하길래 저는 시장 보면서 이거 정말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뭐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고 네, 또한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주식은 뭐 예측보다 주식은 뭐 매매보다도 대응을 잘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보통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면서 우리가 투자하려는 그런 어떤 회사의 오너 리스크라든지 또는 그 회사만의 좀 돌발 악재라든지 이런 게 조금 나타났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바로 매도를 하거나 또는 그 기회를 봐서 매수를 하거나 그런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제 같은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의 조금 요소보다도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이벤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네 제가 뭐 굳이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중동발 전쟁 리스크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고조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보면 크게 조금 털썩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상승세 나오면서 일단은 외환 당국이 뭐 구두로 개입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이렇게 좀 중동 전쟁의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 될수록 원달러 환율은 상승 나오고 그에 비해서 좀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 크게 좀 주저앉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는요. 사실상 조금 시장 자체가 예측하기도 어려웠고 대응하기도 어려웠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동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시장 자체가 큰 폭으로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은 그래도 조금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 코스닥은 강보합 빨간불 킨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현재 2,600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83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대응 전략 너무나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시장 대응 전략들부터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들까지도 모두 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시장은 빠지는데 또 초전도체 테마는 올라가더라고요. 초전도체는 또 갑자기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요?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네, 왜 있지도 네. 않은 것들이 또 네. 올라가는지 모르겠거든요. 좀 시장을 거꾸로 가는 테마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개인들이 저는 매수 주체 한마디로 뭘 사야 될지 모르니까는요. 아.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네. 돌아가면서 좀 그전에 핫했던 테마들 같은 경우가 많이 빠지기도 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가 매수세에 의한 좀 반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초전도체 LK99 같은 경우가 아직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네이처 유명 과학 잡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LK99는 허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덕성을 비롯해가지고 서남, 신성 델타테크 어제 오늘 뭐 주가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말 그대로 조금 개인의 매수세에 따라서 그냥 금방 상승 나왔다가 꺼지는 그런 테마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초전도체 테마 같은 경우는 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장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초전도체 테마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남과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까지 오늘장에서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초전도체 테마는 단기적인 상승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데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상승하고 있는 초전도체는 지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를 봐야 될까요? 조금 중동 리스크가 계속 고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동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 될수록 주가도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 한번 건드려야 된다고 봐요. 중동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 방산일까요? 아니요. 일단은 제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같은 경우,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테마 같은 경우가 반도체일 겁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반도체일 거고요. 그 다음은 AI일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보면은 어제 제가 뉴스 기사를 봤는데 네, 국민 주식이라고 하는 주식 좀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어떤 회사들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나운서님? 뭐 삼성전자, SK 그렇죠. 하이닉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그다음 아니죠. 아닌가요? 네, 카카오. 맞아요. 아. 네. 하지만 국민 주식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더 많다 이거예요. 네. 카카오,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오. 셀트리온, 뭐 신라젠, 뭐 HLB 같은 경우도 다 국민 주식이겠죠. 네. 근데 이 중에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조금 국민 주식이라고 할 정도로 소액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반도체랑 AI 섹터에 어떻게 보면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는 보통 방산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테마입니다. 하지만 중동 전쟁, 한마디로 조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조금 중동 전쟁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 될수록 빅텍이나 스페코 같은 이런 방산 테마 같은 경우도 상승 나오고 있지만은 실제로 다른 전쟁도 아니고 중동 전쟁이 좀 고조가 되다 보니까는 최근 들어서 중앙에너비스, 뭐 훈구석유, 한국석유 같은 이런 조금 유가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정말 말도 안 되게 크나큰 상승폭을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국이 요즘 좀 증권가입니다. 하지만 이게 유가가 상승 나오게 되면은 피치 못하게 바늘 가는데 실 가고 실 가는데 바늘 가는 것처럼 유가 관련주가 상승 나오면은 꼭 상승 나오는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그 테마가 어떤 거냐?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해운입니다. 해운. 네, 실제로 이 해운 테마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해운 테마주를 왜 지금 공략해야 될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 조금 생소한 테마가 아닐까? 지금 오히려 유가 관련주가 빠졌을 때 공략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유가 관련주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상승 나왔지만은 실제로 조금 눌림이 나왔고 말 그대로 지금 가열된 테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께서 괜히 유가 관련주 공략했다가 차익 매물 맞기 쉽거든요. 하지만 아직 해운 테마는 시작조차 안 했습니다. 지금 중앙에너비스, 뭐 흥구석유, 한국석유는 크게 상승을 보여줬지만은 오늘 영웅 전체함이 가지고 나온 해운 테마 같은 경우는 아직 상승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은 공략했을 때 제가 보는 손실보다도 수익 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해운 테마 이번 주는 꼭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봐야 할 테마로는 해운 테마가 있겠다라고 해운 업종을 손꼽아 주셨는데요. 우선 최근 유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업종이 바로 해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해운 테마주 준비해 주셨다고 하고요. 유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시장에서 이미 큰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이미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나타냈지만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로 공략 주신다고 하고요. 오늘 공략주 궁금하다 하신다면 저희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이러한 종목들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해운 테마를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해운 테마와 중동 리스크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왜냐면은 그걸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해운 공략 포인트 중에 하나로 있어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질문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테마를 공략해야 되는 포인트는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중동 리스크 고조에 따라서 해상 운임 비용 같은 경우가 계속 상승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이 해상 운임 비용이 어떤 거냐면은 그냥 쉽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때 여러분들이 지하철 이용권이라든지 또는 버스 카드 통해서 버스비를 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실제로 우리가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비를 낼 때 어떤 우리가 흔히 그걸 크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교통비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바다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좀 어디 비용을 가거나 어디 조금 크루즈 여행을 가거나 또는 바다를 이용해서 조금 이런 상선을 이용해서 물건을 보낼 때는 꼭 해상 운임 비용 같은 경우가 듭니다. 근데 이 해상 운임 비용 같은 경우는 좀 계속 이것도 역시나 택시비가 상승 나오는 것처럼 해상 운임 비용도 계속 상승이 나오겠죠. 하지만 해상 운임 비용이 상승 나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전쟁입니다. 이 중동 리스크 고조에 따라서 해상 운임 비용이 계속 상승 나오다 보니까는 여러분들께 해운 테마 공략하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고 이건 이란 쪽이겠죠. 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떻게 보면 중동 전쟁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티키타카를 하면서 네,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는 사실상 네, 중동 지역에서 좀 긴장이 지금 또 이 시간에도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가서 뉴스 기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이란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런 공격극 같은 경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란 같은 경우도 맞대응으로 또 공격을 또 진행을 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인데 이란과 그 다음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이 이렇게 끼고 있는 바다가 페르시안만이고 오만만입니다. 인도양이고요. 실제로 이란의 리스크가 중동 전쟁의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 될수록 이 사이의 해역에 있는 좀 상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출입이 금지가 될 수 있고 상선이 지나다닌다고 해도 불안하게 지나다녀야겠죠. 미사일 맞는 거 아닐까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해상 운임 비용은 계속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끼고 있는 건 홍해예요. 네, 홍해와 이 호르무즈 해협,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과 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있는 홍해, 이 두 바다 사이에 어떻게 보면 해상 운임 비용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두 바다를 또 거치지 않으면은 이 석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지나갈 수 없는 석유를 운반을 해가지고 좀 실어서 갈 수 없는 그런 실어서 가는데 꼭 필요한 바다다 보니까는 여기 해상 운임 비용은 계속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께 조금 해운 테마는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 이해되기 쉽게 비유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좋습니다. 네, 아나운서님의 월급이 그냥 지금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그냥 5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 네, 정말 500만 원이라고 생각을 좋네요. 해볼게요. 네. 생각만 해도 좋죠. 네. 하지만 이 500만 원으로 월급이 올랐어요. 네. 근데 여기서 갑자기 급여가 더 줄어들 수 있습니까? 줄어들 수는 없죠. 그렇죠. 한번 올라간 급여 같은 경우는 네. 대체적으로 우리가 줄이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급여를 줄인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줄인다고 하면 이직을 하겠죠. 그렇죠. 미래를 뭐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이 회사가 맞는가? 네. 이 회사 대표님이 나를 생각하는 게 맞는가? 하면서 이직이라는 선택을 하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해상 운임 비용이든 택시비 같은 경우든 물가든 한번 올라간 것 같은 경우는 다시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중동 전쟁 리스크가 고조가 돼서 해상 운임 비용이 상승 나왔다고 하지만은요. 이게 당장에 크게 빠질까요? 저는 크게 빠지지 않는다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의 리스크가 좀 지속적으로 고조가 됐다고 하지만은 이게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좀 전쟁 리스크가 좀 불식되고 해소가 됐다 하더라도 해상 운임 비용은 빠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당장 이제 미국 연준에서 6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하고 8월이나 9월에 인하를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턴은 바로 어떤 거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출과 수입 같은 경우가 되게 자유롭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출과 수입이 이전보다도 이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게 위축됐고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는 전쟁 때문에 위축됐다고 하면은 2024년 하반기부터는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리 인하와 함께 수출과 수입이 되게 활발하게 전 세계가 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상 운임 비용은 또 상승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올해 하반기가 오기 전에 지금 해운 테마 하나 꽉 잡아 놓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연말에 이 계좌 열어봤을 때 제가 보기에 다른 종목들은 파란불이어도 영웅 전차남이 오늘 가지고 나온 해운 테마는 하나만 유일하게 빨간불이 돼 있을 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해운 주를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감이 고조가 되면서 해상 운임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에는 이 해운주들 역시나 또 상승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가 되면서 해상 운임 비용 치솟으면서 역시나 해운주들도 함께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흥하해운과 대한해운 이런 종목들이 20%, 10%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앞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서 경기 회복과 함께 이 해운주들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운주
해운주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해운주 궁금하다 하신다면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오늘의 공략주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해운주 어떤 종목인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잖아요. 최근만 하더라도 주말 사이였나요? 주말에도 한 번 또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해운주들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또 상승을 하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보통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좀 지속적으로 상승세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유가 관련주도 안 오르고 오히려 네.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상 이게 지금 어느 한 테마 같은 경우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당연히 상승 나와야 되지만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는 조금 국가 실물 경제 위기로 보거든요. 우리가 흔히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은 북한이 갑자기 좀 지정학적으로 좀 도발을 한다고 봅시다. 네. 그러면은 갑자기 빅텍이나 스페코가 상한가 갈까요? 아닌가요? 아니죠. 만약에 북한이 만약에 연평도라든지 과거 어느 때처럼 도발을 일으킨다고 하면은요, 빅텍이든 뭐 스페코든 잠깐 상승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과 함께요, 오히려 코스피 코스닥은 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그때부터는 이런 주식이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금이나 이런 거별로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금이 집중되게 되거든요. 금이나 또는 달러 같은 좀 세계 기축 화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용 화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국가 실물 경제 위기로 전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대한민국에서 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수출을 할 때도 조금 리스크가 크고 수입을 할 때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지금 전 섹터들 같은 경우가 상승 나오기보다도 오히려 하락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상승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윗골이라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유가 관련주든 다른 테마주든 다 눌림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때가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유가 관련주 공략할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유가 관련주는 이미 올랐으니까는요, 유가에 이어가지고 바톤을 받아서 더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 섹터가 해운이라고 보고,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는 해운 테마 반드시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오늘 해운주를 또 공략을 주셨는데요.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 부근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있고,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올 때마다 상승했던 게 바로 해운주 그리고 유가 관련주인데, 유가 관련주는 이미 시장에서 많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 상승을 보이지 않은 해운주를 살펴보자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해운주 오늘 공략 주고 계시는데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신다면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본격적으로 이 해운주들 중에서 오늘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후보군 준비해 주셨을까요? 그럼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해운 테마 하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한해운, 뭐 페노션, HMM, 흥하해운, 하나오션, 뭐 KCTC, 뭐 KSS 해운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이 중에서 오늘 영웅 전참이 가지고 나온 종목은 여기 이 중에서 한 가지가 있고요. 보통은 해운 테마 하면은 뭐 HMM이라든지 흥하해운을 많은 분들이 대장으로 알고 계시지만은 오늘 영웅 전참이 가지고 나온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 HMM이나 흥하해운 같이 이런 대장 종목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저는 과거에 해운 테마에서 좀 대장 종목 역할을 해가지고 주가가 항상 상승 나왔었던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은 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과거 뉴스 기사에서도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면 저평가된 종목이니까는 이 회사의 목표가도 항상 7,000원, 10,000원까지도 제시했던 이런 제시를 받았었던 그런 회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해 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후보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다 익숙한 종목이실 것 같아요. 보시면은 대한해운, 페노션, HMM, 흥하해운, 하나오션까지 모두들 익숙한 종목들인데 사실 저는 그중에서 흥하해운이 대장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흥하해운이 오늘장에서 또 상승을 하고 있어요. 2%대. 네네. 근데 흥하해운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제가
네, 과거에 방송 통해서 좀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저는 사실 이 흥하해운보다도 흥하해운도 물론 훌륭한 회사입니다. 네. 하지만 이미 저는 상승 나온 종목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상승 나오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 가지고 나온 거고요. 흥하해운보다도 저는 좀 더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 회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에서 한 가지 저는 가지고 왔고요. 일단 흥하해운 아니고 HMM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KCTC 같은 이런 회사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몇 개 안 남았죠. 하나, 두 개, 뭐 네. 세 개, 네 개. 이 중 네 개 중에서 하나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 앞으로 힌트 굉장히 많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공략 포인트 한번 짚어드릴까요? 아니요, 전문가님 힌트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아 그래요? 네, 오늘은 좀 신박한 힌트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은 뭐 신박한 힌트라는 게 굉장히 네. 어렵습니다. 네. 아, 어려운가요? 그러니까요. 상상의 고통이 또 있죠. 그러니까요. 무슨 힌트를 해야 될까? 네. 이 회사 뭐 고객센터 번호도 뭐 안 되고 안 됩니다. 네, 코드 번호도 안 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힌트를 준비했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SM, 뭐 한마디로 뭐 소녀시대를 키워낸 그런 SM이 아닙니다. 네, 이거 상호 자체가 달라요. 네, 소녀시대를 키워낸 SM하고요. 이런 SM 그룹 안에 있는 해운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SM 땡땡땡땡 네,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SM 그룹 안에 있는 해운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지금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초록색 창에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아나운서님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어떤 회사인지 알고 있지만 시청자분들은 전혀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SM이라고 힌트를 주셨는데요. 오늘 해운주 중에서도 SM과 관련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우선은 제가 해운주 대장은 흥하해운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 흥하해운은 오늘 종목이 아니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HMM도 아니다라고 해주셨으니까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오늘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SM과 관련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시니까요. 오늘 해운주 안에서도 SM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그러한 기업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 영웅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 다음 주 시장, 이번 달 시장에서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다라고 기대감을 심어주셨는데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이 회사는 크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바로 어떤 거냐?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은 저 PBR 밸류업 수의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회상 운임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 나왔을 때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도 더 크게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회사다. 한마디로 유가 관련주로 치면은 흥구석유 같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세 번째 경기 회복 수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다시 좀 말을 정정할게요. 아까 전에 유가 관련 종목으로 치면은 흥구석유라고 말씀드렸는데 흥구석유 집어치우고요. 대한석유 같은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한국석유 같은 회사, 한국석유 같은 회사다. 그 정도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올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이 회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드리고요. 일단은 첫 번째 투자 포인트인 저 PBR 밸류업 수혜 종목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저 PBR 밸류업 한마디로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종목에 속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조건이 어떤 거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분이 최소한 5% 정도 있는 회사를 우리는 흔히 저평가된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밸류업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영웅전차남이 가지고 나온 회사는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7%나 국민연금의 지분이 이 회사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 PBR, 네,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네, 그 이슈가 좀 부각되면은 주가는 당연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52주 최고가로는 3,100원 가까이도 상승 나왔어요. 근데 어제 주가 같은 경우는 1,887원이고 지금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아마 1,700원대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공략하신다고 하면은 최소한 저는 뭐 여러분들이 52주 신고가까지는 여러분들이 홀딩하지 못하실 거란 걸 알지만은
최소한 그래도 10%에서 15% 이상의 수익은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어떻게 보면 수익을 취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전문가님, 왜요? 지금 저 PBR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 종목은 중동 리스크라던가 경기 회복 수혜주라는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저 PBR주들이 최근에 조금 하락을 하지 않았나요? 총선 이후로? 그렇죠. 아무래도 네, 실제로 뭐 네, 정치적인 리스크 같은 경우도 네. 이 회사에 어떻게 보면 이게 작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저 PBR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실제로 지금 밸류 프로그램 수혜 종목 같은 경우가 총선 이후에 흥국화재나 하나손해보험 위주로 많이 낙폭을 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총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봤을 때 중동 리스크가 좀 계속 고조가 되고 금리 인하가 후퇴된다. 그런 이슈 같은 경우로도 어떻게 보면 빠지는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게 총선 이후에 이 회사의 주가가 빠졌다기보다도 이런 좀 대외적인 이벤트에 어떻게 보면은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 저는 좀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실제로 뉴스 기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2024년 2월 29일입니다. 2004년도 아니에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나온 공약주 현주가 저평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삼라마이다스 그룹, 여러분들이 아시는 소녀시대 키우는 SM 아닙니다. 삼라마이다스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해상운임비용 BDI 상승 수혜 종목으로 주가가 저평가 국면에 취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모든 증권사 같은 경우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아까 아나운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기 바로 뉴스 기사가 나오죠. 네, 실제로 이 최상목 부총리님께서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총선과 아무 상관없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왔기 때문에요. 사실상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 현재 뭐 윤석열 대통령님의 정부 정책주 같은 경우가 크게 위축된다거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시는 게 좋고요. 꼭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종목이 만약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거 이젠 밸류업 프로그램 보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해가지고요. 그럼 위험한 회사 매매할 거예요? 동전주 매매할 거예요? 부실기업 매매할 겁니까? 오너 리스크 있는 회사 매매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종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항상 주식 투자하실 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여러분들이 공략해서 수익 보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정평가된 종목 여러분들이 좀 공략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 PBR 수혜주로도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총선 이후로 저 PBR 주들의 하락세가 나타나서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저 PBR 관련주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라는 또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 PBR 수혜주로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포인트가 남아 있는데요. 이 해운주 안에서 도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장 힘드셔도 이 종목은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해운주로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차남 전문가님, 지금 저 PBR 수혜주 포인트를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번째 포인트가 경기 회복 수혜주였나요? 중동 리스크였나요? 중동 리스크, 해상 운임 비용 수혜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해상 운임 비용이 상승하면서 오늘 기업도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유가가 조금 이 중동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 될수록 87달러로 최근에 돌파를 했어요. 이 87달러 돌파한 것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역대급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좀 증권가에서는 유가가 13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유가가 상승 나올수록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실 가는데 바늘 가는 것처럼 유가가 상승 나올 때 같이 따라서 상승 나오는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 해상 운임 비용이에요. 근데 이 해상 운임 비용이 상승 나오면 나올수록 당연히 조금 이 선박 관련 회사들의 주가도 당연히 상승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있는 거는 페르시안만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조금 여기 아프리카와 사이에 있는 거는 홍해, 그 다음에 이란과 사이에 있는 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근데 이 두 바다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것들이 운반되냐? 바로 오일이에요. 오일. 즉 석유입니다.
이 석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석유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조금 경유라든지 휘발유 같은 경우로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오일이 없으면은 실제로 산업이 돌아가지도 않고요. 또 운전하는 때 뭐 자동차도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오일을 좀 운반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두 해협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동 전쟁의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고조가 되면 고조가 될수록 당연히 네, 이 바다에서 석유를 실어 나르는 이런 화물선이나 상선 같은 경우는 크게 조금 불안에 떨면서 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해상 운임 비용은 우리 생명수당이라고 하죠. 위험수당이라고 하죠. 그런 게 계속 상승 나오다 보니까는 해상 운임 비용도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유가 관련주들이 요 리스크에 따라서 유가가 상승 나와서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저는 해상 운임 비용이 상승 나오면은 해상 운임 비용과 관련된 선박 테마들의 주가도 크게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오늘 영웅 전차님이 가지고 나온 땡땡 해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뉴스 기사에서도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인해서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나온 땡땡 해운의 주가가 거래량만 하더라도 133%나 증가했다는 뉴스 기사도 있고요. 해운 관련주가 이란의 중동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 될수록 거래량도 15배 급증했고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나온 회사도 주가가 12.73%의 상승폭을 보여줬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홍해 갈등 고조 속에 27% 거의 상한가 가까이 상승을 나오면서 마감했다. 이런 뉴스 기사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흥하해운이 뭐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흥하해운에 좀 거품이 빠지고 이거에 대한 수급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동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은 당연히 영웅 전참이 가지고 나온 땡땡 땡땡땡땡 SM 삼남 아이다스 그룹의 계열사 중에 하나인 이 사이로 주가가 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회사 어떻게 보면 공략하셔가지고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해상 운임 비용은 계속 상승 나오고 있어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급여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게 한 번 올라가면은 다시 낮추는 건 어렵습니다. 해상 운임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해상 운임 비용이 지금 전쟁 리스크 때문에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전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요. 그 다음은 금리 인하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힌트를 굉장히 많이 주셨죠. 땡땡 해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앞서 흥하해운은 오늘 공략주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후보가 딱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해운과 KCS 해운인가요? 이렇게 2가지 종목이 공략주 후보주로 남아 있는데요. 땡땡 해운 그 중에서도 SM과 관련이 있는 이 종목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공략주로 수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 리스크 고조로 인해서 해상 운임비도 상승하고 있다고 하고요. 해상 운임비가 상승할 때마다 해운주들도 함께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해운주를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중동 리스크가 해결이 되더라도 오늘 기업은 또 상승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마지막 투자 포인트에서 말씀드릴 게 그겁니다. 네. 실제로 경기 회복 수혜 종목이에요. 우리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여기서 뭐 1,450원, 뭐 1,500원, 1,600원 돌파할 거다.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중동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1,300원대 초반이라든지 아니면은 1,300원 또 깨고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로 이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건설, 제약바이오, 그 다음은 해운 업계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미국의 기준금리가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고 있죠. 시장에서 6월 달에 인하하냐, 동결하냐 이런 부분도 아직 반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6월 달에 인하가 안 된다 하더라도요. 7월이나 9월 정도에는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식은 먼저 선반영되고 그 기대감에 상승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또는 금리를 동결하냐 아니면 이 전쟁 리스크가 고조가 돼서 환율이 지금 1,400원대, 1,390원, 1,400원 이렇게 돌파하려고 해서 이 회사의 주가가 거의 좋게 말하면 눌림이고 나쁘게 말하면 엉망일 때 여러분들이 이 회사 지금이라도 공략을 하셔가지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금리 인하와 함께 전쟁 리스크가 해소돼서
네, 좀 환율이 떨어져서 이 회사가 반등 나올 때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무난하게 저는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이 회사는 경기 회복 수혜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기 회복만 되면은 이렇게 상선들이 전 세계 여러 국가들로 네, 가가지고 물건을 내려주고 또 물건을 싣고 한마디로 수입과 수출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해상 운임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거고 유지가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이 회사의 매출도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매출이 올라가면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오늘 영웅 전참이 가지고 나온 땡땡 해운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 회복 수혜 종목이다라고 실제 뉴스 기사까지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이 회사 여러분들이 꼭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해상 운임 비용은 계속 상승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3가지 투자 포인트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나온 해운 테마주는 네, 저 PBR, 아무래도 저평가 밸류업 수혜 종목이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리 총선에서 좀 총선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현재 행정부 대통령, 현재 행정부의 뭐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저평가된 종목들 공략해야 되는 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웅 전참이 가지고 나온 저 PBR 관련주 여러분들이 공략했으면 좋겠고요. 또 해상 운임 비용도 여러분들 전쟁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 될수록 유가 관련주가 상승 나오는 것처럼 해상 운임 비용 관련주들도 반드시 저는 상승 나올 거다 보니까는 지금 여러분들이 나 뭘 살까? 어떤 테마를 사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영웅 전참이 가지고 나온 해운 테마주 지금이라도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네, 이제 6월 달에 안 되더라도 7월, 8월에 금리 인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경기 회복 수혜 테마로는 해운 테마 말고 그렇게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공략하시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오늘 영웅 전참이 가지고 나온 테마주 3가지 투자 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좀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한 마지막 브리핑을 할 건데요.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4글자입니다. 땡땡 해운이고요. 이미 제가 2글자는 알려드렸어요. 네, 그리고 진입가 밴드는 1,800원에서 1,700원 사이 공략하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3,000원 제시드립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최소한 50%에서 60% 이상 저는 상승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손절가는 1,300원 제시드리면서 이 종목 매매할 때 리스크 관리도 함께 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해운주 안에서도 공략 포인트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 PBR 관련 수혜주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요.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로도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PBR이 상당히 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해상 운임비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또 언급을 해 주셨죠. 해상 운임비가 상승하면서 해운주들 최근 시장에서 또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눌려 있을 때 해운주들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동 리스크라던가 이 저 PBR 수혜가 아니더라도 경기 회복 수혜주로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3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는 해운주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그리고 이번 달 시장에서 큰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돈나무 주식에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매주 한 종목씩 공략 드리면서 수익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없습니다. 네. 네, 왜냐면은 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네, 이게 조금 가슴에 와닿아야 여러분들께서 듣는 건데 실제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방송을 제가 몇 년 동안 하면서 조금 저 PBR 관련 종목 그리고 좀 가열된 종목은 공략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방송을 보면서 눈은 신성 델타 테크를 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가열된 테마 여러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절대로 2차 전지라든지 지금은 반도체라든지 뭐 신성 델타 테크처럼 가열된 테마 또 유가 관련주 공략하지 말고 계속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남들이 보지 않는 섹터 공략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좀 길게 롱런하면서 투자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이미 과열되어 있는 유가나 초전도체 이런 테마들보다는 지금 저점에 있는 해운주 오늘 공략 주셨기 때문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